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빔 프로젝터로 보다 보니까 여기 있는 도형이 좀 잘 안 보이네요. 눈 나쁜 사람들은 좀 불편한 것 같아서 배경을 좀 어둡게 갈게요. 자, 그러면 리본 메뉴에서 제일 첫 번째 파일을 선택을 하면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자, 시스템 환경 설정 창에서 왼쪽에 카테고리에서 색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경이 아래쪽은 흰색, 그 다음에 위쪽은 회색인데요. 그라데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라데이션 배경을 안함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그래픽 배경 색상은 요게 스크롤 쭉 내리면 잠깐만요. 자, 스크롤 내려보니까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배경. 자, 요 컬러를 검정색으로 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아예 어둡게. 그러면 빔 프로젝트로 보면 조금 뒤에서 보기가 좀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자, 다음 작업은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자, 상단 가공, 바닥 가공, 측면 가공이 있는데요. 먼저, 작업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단 가공을 먼저 할 건지, 또는 바닥 가공을 먼저 해야 될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상단 가공을 먼저 하겠다. 여기를 먼저 하겠다 하면, 자, 가공은 전체 높이 18T에서, 자, 이 부분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단면도 A-A를 볼게요. 자, 바깥쪽에 여기에 단져 있는 이 높이가 치수 보니까 3mm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요게 다는 바닥에서 뒤집어서 가공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 그러면 클램핑, 바이스에서 클램핑을 할 때 어디까지 물려주냐면요. 여기까지 물려줄 수가 있어요. 요게. 그래서 즉 4mm에서 여유 1 주고요. 전체는 5인데 여기까지 가공을 하겠다 하면 여기까지 가공을 하겠다면 여기를 해서 4mm 정도 물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 자, 이 부분 가공하고 외곽을 가공한 다음에 그래서 바이스 물림은 여기서 전체 5, 즉 4mm의 여유 주고 물려주고 상단 먼저 가공한 다음에 뒤집어서요. 그 다음에 클램핑은 여기 한 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을 가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상단 가공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점은 어디로 할 거냐면요. 자, 요거로 원점 할게요. 자, 절단선가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공작물 좌표계 설정해서 원점은 가공 원점은 요거로 할 거예요. 요거. 센터 라인에서부터 그 다음에 치수가 양쪽으로 뻗어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 아이고. 요게 원점. 그리고 치수를 또 보면 섹션도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치수 8mm, 그 다음에 13mm, 그 다음에 여기 사이 25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원점을 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순서는
상단 가공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삼각형 클릭을 하고 번호 30번을 클릭을 해볼게요. 아이고 20번이죠. 20번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체크 표시 상단 가공 이렇게 체크 표시가 설정 레벨이 돼요.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40번 체크를 하면 선택을 하면 체크 표시가 설정 레벨이 40번 삼각형 클릭해서 9번 선택하면 8번 선택하면 설정 레벨이 이렇게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가공은 상단 가공 20번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작업 화면의 표시는 그래서 20번만 체크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상단 가공 설정 레벨이 20번인데요. 자, 20번 요게 도형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화면상에서 체크 표시를 끌 겁니다. 일일이 끌려면 여러 번 클릭을 해야 되니까 참고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 전체 레벨 설정 켜기 화면 표시 말하는 겁니다. 이게 화면 표시 보이는 이 부분을 체크를 제가 지금 다 전체 켜져 있는데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자, 전체 레벨 설정에서 끄기를 하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건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가 끄게 돼요. 체크 표시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끌 수 있어요. 전체 레벨을 다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해서 전체 레벨 설정 켜기를 누르시면 화면 표시 다 체크 한 번에 다 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레벨 설정 끄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정 레벨은 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점을 제가 어디로 한다 했냐면요. 요 라인과 이 절단선이 만나는 교점을 원점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동에 자, 리본 메뉴에서 제일 상단의 탭에 보면 이동 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가서 원점으로 이동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동의 시작점은 요게 교차점을 잡으면 돼요. 이동의 시작점 얘랑 만나는 미드 포인트. 자,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배율 키보드에서 펑션 키 Alt 키와 펑션 키 F1을 누르시면 자동 배율돼요. 자,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화면 표시 Alt F1 명령 이름은 자동 배율 해서 단축키를 키고요. Alt F1 이렇게 전체 화면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Alt F2 누르면 전체 화면 표시에서 0.8배 축소. 자, 그 다음에 홈 탭에서 여기 있는 아이콘 눌러볼게요. 색상 복귀 아이콘 누르면 원래 색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흰색 도형 절단선과 화살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흰색은 골지름 탭이 있고요. 탭이 있고 골지름이 있는데요.
참고로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모든 흰색 도형만 선택해서 지우겠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영역을 여기에 봅니다. 오른쪽에 보면 자, 이렇게 퀵 마스크 해서 빠른 선택 해서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자세히 보면 여기서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데 자, 대각선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도형 형상이 그래서 원호 요소를 자, 화면상에 있는 모든 원호 요소를 빠르게 선택을 하는데 대각선 기준에서 위쪽 A 파트가 있고요. 아래쪽 B 파트가 있는데요. A 파트는 전체 요소 A 부분을 클릭하면 모든 전체 요소 모든 원호 선택 B는요 단일이에요. 단일 요소 그래서 단일 원호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필요한 거는 요거는 원호인데요. 요거는 직선이에요. 근데 나는 직선 원호 도형 기준으로서 선택할 거요. 컬러 원호도 흰색이고요. 직선도 흰색이에요. 그러면 저는 모든 흰색 도형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흰색이라는 것은 컬러죠. 색상 컬러입니다. 그러면 색상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이 색상입니다. 그래서 모던이니까 어디 부분? 여기 위쪽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마우스로 여기 가볼게요. 색상으로 전체 요소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대각선 아래로 가니까 색상으로 요소만 선택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요소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흰색 체크. 그러면 흰색 도형만 다 선택이 될 거예요. 확인. 그리고 지우기. 키보드에서 펑션 키 F4 하면 지우기 메뉴가 실행되고요. 또는 딜리트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F4 눌렀습니다. 그러면 지우기 메뉴가 실행돼요. 자, 중심 마크가 빨간색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색상의 전체 요소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빨간색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우기 키보드에서 펑션 키 F4를 누르시면 돼요. 또는 키보드의 키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리본 메뉴에서 요게 요소 지우기라고 있네요. 아이콘 X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해서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가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레벨 관리자에서 가공 경로 관리자 레벨로 바꿀 거예요. 가공 관리자
설정 창으로 바뀔 겁니다. 아래쪽 탭에서 가공 경로, 그래서 가공 관리자 창으로 왔어요. 자,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속성에 갈게요. 자, 속성에 플러스 버튼 눌러보면 아래쪽에 보면 공작물 설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소재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소재 정의에서 자,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바운딩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볼게요. 자, 바운딩 박스에 가서 도형 요소를 선택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선택에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보이는 전체 요소를 체크하면 여기 있는 요소가 한 번에 다 잡히는 거예요. 이거 체크. 아이고, 여기서는 안 바뀌네. 자,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을 지금 현재 수동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자동으로. 요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드래그해서 전체 요소를 이렇게 다 잡아도 되고요. 선택 취소. 또는 여기에 보니까 전체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단축키 컨트롤 A를 누르셔도 된대요. 그래서 컨트롤 A 눌러도 전체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선택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래쪽에 보면 도형 기준으로 해서 전체 외곽에 잡히니까 크기가 65에 65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5를 주겠습니다. 소재는 70에 70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양쪽으로 2.5씩 여기에도 7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하고요. 그래서 70에 70. 자, 재료 두께는 얼마로 갈 거냐면요. 20T. 20T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플러스 2를 주는데 지금은 안 줘볼게요. 그래서 소재를 표시하는 방법에서 와이어프레임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솔리드 타입으로 볼게요. 솔리드 형태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아이고, 이거 아니고. 속성이 있던가? 자, 여기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소재가 도형 기준으로 해서 편측 2.5, 전체 치수 5mm씩 커졌습니다. 외곽에.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정면 보기 할게요. 그러면 소재 상단이 어떻게 해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알루미늄 소재 같은 경우는 표면이 그래서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평탄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얘가 소재가 우리가 들어온 거는 소재를 각재를 압출로 쭉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소재 크기대로 잘라서 여기서 사용한 소재예요. 그래서 압출로 뽑았지만 이게 T가 20T인데 정확하지도 않고요. 평탄도가 눈에는 그래서 전체적인 두께가 일정하게 20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또 평탄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위에 페이스 커터로 1mm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작물 위쪽 평탄도가 안 나오는 것을 원점으로 잡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재 상단에서부터 1mm 낮은 곳을 원점으로 잡아서 1mm를 위에를 쳐낼 거예요.
그래서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서 재료 원점에다가 Z값에다가 플러스 1 주고 확인하면요, 여기서 소재가 빨간색이 위로 1mm 올라갈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작물 좌표계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평면에 놔둘게요. 자, 원점은 여기서부터 자, 공작물 좌표계 원점이 어디야 되냐면 요게야 돼요. 그러면 알루미늄 여러분들이 취급받고 머시닝 센터에서 바이스에서 물려놓고 원점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격증 기준할 때 원점 여기를 했죠. 이 라인. 그 다음에 이 라인 원점을 잡아서 공작물 좌표계 여기 했어요. 그쵸? 자격증은 여기에서 자, 여기에 터치하고 여기에 터치해서 여기를 원점을 잡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 터치해서 2.5 들어간 지점에 원점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x-2.5 프리셋. 아큐센터를 사용하면 아큐센터 반경만큼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원점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큐센터로 여기에 터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상대 좌표로 y에서 0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큐센터를 반대편으로 갑니다. 여기에 터치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거리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누기 2 한 다음에 그 값에 나누기 2 한 다음에 프리셋 하면 여기를 요 라인을 원점으로 잡아서 여기를 공작물 좌표계 원점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실제 기계에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원점이 여기니까 공작물 좌표계도 여기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자, 그러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Z축 원점을 또 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트 프리세터를 어디에다가 공작물 윗면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하이트 프리세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바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눌림으로써 엔더밀이 여기 터치하면서 얘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엔더밀이 수동으로 핸들 조작해서 여기를 탁 터치하고 얘가 아래로 눌리면서 바늘이 움직이면서 0점 조정하는데 참고로 하이트 프리세터의 높이가 얼마짜리죠? 높이 T가 100mm짜리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하이트 프리세터를 이용할 거예요. 하이트 프리세터. 그냥 세터를 할게요. 자, 이게 높이가 100mm짜리입니다. 터치하고 나서 여기가 공작물 윗면에서부터 얼마큼 100. 근데 실제는 여기 윗면에서부터 1mm 낮은 곳을 원점으로 잡는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터치하고 바늘이 제로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계에다 얼마큼? 이게 100에다가 상단 여유 1mm 해서 그 다음에 공작물 좌표계 설정에다가 등록해 주시면 돼요. 측정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상단에서 1mm 낮은 곳을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은 기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 가공에서 자, 가공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 가공에 대한 가공 계획. 첫 번째에서 공구 페이스 커터 80파이로 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위쪽 1mm, 상단 1mm 가공을 합니다. 먼저 얘를 날려줄 거예요. 자, 공구는 요거 페이스 커터로 요거 가지고 1mm 가공을 할 겁니다. 1mm.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게 보면 외곽 부분. 자, 도형의 전체 치수 외곽에 60 가로 곱하기 세로가 65예요. 65거든요. 자, 외곽 65 곱하기 65를 먼저 맞춰줘야 돼. 어디 날려주냐면요. 소재 기준에서 요게 외형. 자, 요게 못딱이 있고 자, 요거 작업해줘야 돼요. 자, 요거 65 해서 외곽을 가공을 해줄 겁니다. 가공의 종류는 윤곽 가공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딜 가공할 거냐면요. 그래서 도면에서 여기서 보면 자, 요게 섹션들을 볼게요. 먼저 1차로 여결 가공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요 부분. 하늘색으로 쓸까요? 여기서 요만큼 가공해요. 요게. 자, 고개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쪽입니다. 요게 날려줄 거예요. 폭 25mm에 깊이 4mm. 폭 25에 깊이 4mm. 세 번째는 폭 25 곱하기 깊이 4mm 부분을 이쪽에 홈 요만큼 가공을 합니다. 요거를 홈이라고 할게요. 홈.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업은 어디를 할 거냐면요. 요게 가공하겠습니다. 요게. 자, 이 부분을 가공을 할 겁니다. 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치수 13이고요. 그래서 평면에서 봤을 때는 30mm. 그 다음 깊이는
요만큼이에요. 여기서 요만큼이니까 얼마냐면 3mm예요. 자, 요쪽 영역이, 자, 한쪽이 타져 있는 영역이라서 요거는 열린 포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린 포켓. 1차이고 홈을 먼저 작업하니까 여기는 열린 포켓이 돼요. 그래서 열린 포켓을 가공을 하는데 13에 그 다음에 여기 30이에요. 그래서 13 곱하기 30의 깊이는 곱하기 3. 이쪽 여기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4번. 여기는 3번. 여기가 2번. 전체 면은 1번.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어디를 가공을 할 거냐면요. 정면도에서 보면 이쪽 영역입니다. 여기. 섹션도에서 보면 여기 아래쪽 영역, 여기 있습니다. 파란색 영역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이만큼. 이쪽 영역입니다.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사각 포켓. (5번) 위에서 봤을 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각 포켓 가공을 합니다. 영역은 25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참고로 여기가 안 보이네. 여러분 도면에서 CAD 파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치수가 얼마로 돼 있나요? CAD 파일 안 열렸나? 지금 제가 빔을 쓰고 있어서 화면을 글씨를 쓰고 있어서 다시 CAD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얼마에? 여기 30인가? 40? 아니요, 여기가 45니까 한 50 되겠네요. 약. 한 50 되어 보입니다. 눈대중으로. 여기 탭과 탭 거리가 45니까 여기 조금 더 넓으니까 약 50 되어 보이고, 이건 치수를 확인 안 해봤지만 안 보여서. 그리고 깊이는 얼마큼이냐면, 아이고, 이거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구나. CAD 파일 띄운 사람 없나요, 혹시? 띄웠어요? 얼마로 돼 있어요? 여기 치수. 아, 깊이 5예요? 곱하기 5. 그래서 여기가 5번째 가공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형상이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작업하기 일부러 제가 공정을 조금 복잡하게 해가지고 가공의 종류를 여러 개 쓸 수 있게끔 일단 제가 도면 제재를 일부러 가공 기준으로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공을 할 거냐면요. 여기 영역을 가공할 겁니다. 이쪽 영역. 아까 여기 흰색을 썼으니까, 하늘색으로 여기다 표시할게요. 자, 여기 영역을 가공할 겁니다. 여기. 자, 이쪽 영역을 가공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해서 요거는 제가 홈이라고 적었는데요. 수직 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옆으로 돼 있는 거는 얘를 그냥 수평 홈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가공을 할 거예요. 수평 홈 가공. 깊이
요게 폭이 있고요. 요게 30mm죠. 그래서 폭이 30mm에 깊이가 4mm죠. 이 부분도 가공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게 테이퍼졌어요. 요게 선이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홈 가공을 한 다음에 요게 테이퍼져 있는데 경사 가공을 할 거예요. 테이퍼진 부분 경사 가공. 그 다음에 8번째. 자, 2-M8 곱하기 1.25 DP10이라고 돼 있죠. 8번째에서 탭 가공을 해야 돼요. 자, 탭 가공을 하기 위해서 센터 작업과 기초 드릴링, 못따기, 그 다음에 탭 순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센터랑 그 다음에 못따기랑 하나로 해서 90도 NC 드릴로 해서 1차로 한 번에 작업하는 거로 갈 거예요. 그래서 탭핑 가공까지,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못따기 가공. 날카로운 모서리 얼마였죠? C0.3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가공 순서대로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상단 가공 계획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이미지.